본문 2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3페이지 19째 줄입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악의가 섞이지 않는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 무슨 실수를 저질렀었죠? 절에 가서 노스님에게 빚 좀 빌려달라고 했었잖아요. 스님 빚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은 이제 스님을 놀리려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 나쁜 뜻이 없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봐줄 만한 구석, 용서할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나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가 많았다. 자, 이때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은 글쓴이가 생각하는 실수의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을 놀리기 위해서나 나쁜 뜻을 가지고 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를 자신을 작가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사람과 불화, 아주 나쁜 사이가 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의외의 재미,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히 보이는 인상이어서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도 이내 나의 모자란 구석을 발견하고는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다. 이 그림을 나이덕 작가를 모델로 해서 그렸는데요. 이 나이덕 작가 좀 깐깐하게 생기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저도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자신의 모습에 긴장하던 상대방도 자기가 하는 실수, 모자란 구석을 보고는 굉장히 자기에게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역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작가가 말하는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자신을 보고 긴장을 풀기도 한다. 이 긍정적인 효과 첫 번째. 또 실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한다. 이건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 두 번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색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처음 만나면. 하지만 초면에 어떤 자신의 모자란 부분, 실수를 보고 초면에 마음을 쉽게 트게 되기도 합니다. 이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선 거의 백지 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이건 글쓴이의 성격이 드러나 있어요. 맨 처음에 빚이나 화장품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성격이 처음에 나왔었죠. 본문 1에 나왔었어요. 그게 글쓴이의 성격이 드러난 부분인데 역시 이 부분에서도 글쓴이의 성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거의 상관하지 않는 백지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일에 굉장히 강하게 몰입하는 자신의 성격이 드러나 있어요. 특히 풀리지 않는 글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내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이것도 글쓴이의 성격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풀리지 않는 글, 작가이잖아요. 작가이고 지금 교수이기도 한데 풀리지 않는 글이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으면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무언가에 집중할 때 실수를 자주 한다라는 성격도 역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에 어처구니 없으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고 많이 하잖아요. 원래 어처구니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을 가리키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굉장히 큰 사람, 큰 물건.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어처구니다 이러는데 이런 원래 뜻은 그겁니다. 그것이 부정어와 함께 굳어지면서 어이없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다, 어이없다 이렇게 된 거죠. 크다는 뜻 자체는 그러니까 약하게 되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다, 어이가 없다, 상식을 벗어났다, 상상과 상식을 벗어났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대요. 그러니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나이덕씨 같이 글 쓰는 사람은 상상에 잘 빠져야 되고 또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따라다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두 번째입니다. 글쓴이의 경험으로 알게 된 실수의 긍정적인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문 1을 통해서 자기가 절에 가서 빚을 빌려달라고 한 실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본문 2를 통해서는 바로 실수,
그리고 실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실수는 긍정적인 의미가 많다라는 것이 본문 2에 드러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본문 결국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자, 실수라는 것은 삶과 정신의 여백, 우리가 사는 삶과 또는 정신의 여백이라는 것은 텅 비어있는 어떤 것을 여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수가 우리의 삶과 정신에 어떤 여유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백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겠는가? 굉장히 바쁘고 각박한, 인정이 없고 삭막한 세상이잖아요. 여기 실수라는 것이 없다면, 즉 여백, 어떤 삶을 쉬어갈 수 있는, 한순간 쉬어갈 수 있는 여백이 없다면 어떻게 숨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발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휩쓸려 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굉장히 세상이 바쁘잖아요. 실수라는 것, 즉 여백, 삶의 여백, 정신의 여백이 될 수 있는 실수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바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이런 정말 능력이 아니라 어떤 한순간 쉬어갈 수 있는 실수일지도 모른다라고 작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실수가 용납되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 그렇죠. 요즘 실수 잘못하면 SNS로 엄청 뚜루뚜루 맞죠. 그래서 굉장히 각박한 세상이 점점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웃으면서 눈 감아주거나 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져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아주 눈 감아주거나 이렇게 너그럽게 헤아려주는 사람 만나기가 점점 힘든 세상이 되어 간대요. 나 역시 스스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한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실수와 관련된 자신의 생활 태도를 지금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야단만 친 건 아닌가라고 반성해요. 도대체 정신을 어디 두고 다니냐는 말을 들을 때면 그 말에 무안해져 눈물이 핑 돌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평소에 이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정신을 어디 두고 다녀? 이런 말 많이 듣나 봐요. 그럼 눈물이 핑 돌기도 하지만 내 속에 어처구니는 머리를 디밀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다인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이제 여유로운 부분,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그 어처구니가 머리를 디밀고 그러니까 각박한 세상에 대고서 이렇게 소리친다는 겁니다.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자,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는 자신을 하루에도 몇 번씩 세워두고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 삶의 여백 이것은 굉장히 바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세워요. 잠깐만 기다려요. 이런 식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을 줘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우두커니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 우두커니 속에 사는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두커니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대요. 우두커니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겠지만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거나 서있는 모습을 우두커니라고 하죠. 이 우두커니 서서 잠시 숨을 돌린다고 해야 되나요? 여유를 찾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것을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실수가 곽희연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의 편지를 꽉 찬 그리움으로 읽어내도록 했으며, 그러니까 곽희연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잖아요. 이런 실수가 아내를 오히려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줬죠. 또 산사의 노스님으로 하여금 기억의 어둠 속에서 빛 하나를 건져내도록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 작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노스님으로 하여금 옛 시절을 회상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수라는 것이 굉장히 삶의 여백이 되고 삶의 여유를 주는 아주 그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실수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결말 부분입니다. 결말, 실수와 관련된 글쓴이의 성찰과 깨달음. 그러니까 여기서의 서두 부분에서는 곽희연의 그 에피소드, 그 실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글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본문 1에서는 그 작가의 실수, 스님에게 빚을 빌렸던 작가의 실수에 대해서 나와 있었고, 본문 2에서는 실수라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왔었고요. 결말에서는 자, 실수와 관련된 글쓴이의 성찰과 깨달음. 실수라는 것은 정말 그 삶과 정신의 여유를 주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결말을 이제
결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이 수필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수의 긍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가 오히려 삶에 신선한 충격과 여유를 갖다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삶과 정신에 여유를 주는 실수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실수 수필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 읽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